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금 이제 암 얘기 들으시다가 여전히 무섭긴 하지만 그래도 치과에 대해서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이 이가 조금 신경 쓰이네 그러면 2, 30만 원 치료비. 이거 좀 아픈데 그럼 5, 60만 원 치료비. 그다음에 이건 내가 생각해도 분명히 문제가 있어 그러면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치료비가 든다. 솔직히 이런 치과 얘기가 돈 많이 있는데 들어요. 돈 생각하면 무서워요. 돈이 아니라 단계별로 그렇게 그 점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나요? 예. 예,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 치아 질환, 치주 질환은 비가역적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치아는 일단 진행이 되면 다시 좋아지기는 힘들고 그대로 조금씩 계속 나빠지기 때문인 거죠. 왜 그런지 자료 화면을 보시면 치아 한가운데는 이렇게 혈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가운데 빨간 부위만 저렇게 혈관이 들어가 있고 치아 구석구석으로는 들어가 있지 않은 거죠. 예를 들어 우리 피부에 상처가 생기면 일단 혈병이 생기고 혈병이 외부와 어떤 차단 역할을 하면서 그 속으로는 모세혈관이 들어와서 상처 치유에 필요한 재생에 필요한 영양소, 세포 이런 것들을 공급을 하는데 치아에는 그 모세혈관이 없습니다. 구석구석이까지는. 그래서 일단 진행이 되면 그냥 쭉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빨리 발견해서 치료를 받으실수록 훨씬 더 간단하게 또 상대적으로 비용도 좀 적게 들면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서 이제 그 스님들이 말씀하신 그 금진에는 대개 이제 당뇨,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대개는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이거든요. 보셨지만 어떤 암에 따라서 40세, 50세 또는 자궁경부암 20세 이렇게 타겟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구강금지는 영유아부터 시작을 합니다. 유치열이 있던 때에 어떤 충치가 있어서 치아를 빼게 되면 나중에 부정교합으로 이어지고요. 유치열에 있는 그 충치가 영구치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주 어릴 때부터 단계별로 잘 검진을 받아서 나중에 쭉 이어지도록 건강하게 이어지도록 하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그때 필요한 우리나라 국가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청소년 시기만 해도 또 부정교합이 많거나 또 충치가 많은데 이때도 이제 부정교합도 이 청소년기에는 치아가 나오는 힘을 이용해서 이제 치아 교정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측면이랑 충치를 빨리 발견해서 검사를 빨리 발견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 신경 치료까지도 가지 않게 되고 단계별로 이제 빨리빨리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대개는 이제 아무래도 치주 질환이 많고 그다음에 치아 마모증이 많고요. 또 치아 개수도 중요합니다. 젊은이들은 대개 치아 개수는 충분히 있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치아 개수가 좀 문제가 되고 어떻게 잘 소화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까지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턱관절 문제도 좀 있습니다. 턱관절 문제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하는지 저희 사실 대장 내시경도 그렇고 위 내시경도 그렇고 사실 그렇게 복잡하게 하고 수면으로 하는 이유가 안 보이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반장님, 보세요. 예,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구강금지는 상당히 쉽고 편한 면이 있습니다. 오늘 바로 부분에 검진 대해서는 가능한 거죠, 지금도. 예, 아니 물론 이제 예. 그래서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금진만큼은 또 편하게 오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진을 이제 시작을 하면 먼저 이제 이렇게 외형부터 보는 거죠. 이 반장님처럼 이렇게 이제 이 저작권이 많이 발달해 있으신 분 이런 분들은 치아 씹는 면이 많이 달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거죠. 우와. 정말 네, 그러세요? 많이 달아 있고 진짜 달아있어요. 이 관절도 약간 좀 불편하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맞아요, 진짜 맞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처럼 하시게 되면 자료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일 먼저 이제 입 전체 연조직 질환을 볼 수가 있는데 제일 왼쪽에 있는 사진처럼 저 동그라미 안에 부위가 이제 하얗게 되어 있는 자세히 이런 보면 백반증이 하얗네요. 있죠. 예. 이런 부분은 이제 당장 큰 증상은 없지만
아주 확률이 낮지만 구강암으로 되는 경우가 꽤 있어서 주기적으로 잘 관찰을 하셔야 되겠고요. 가운데 사진은 이제 저쪽 위에 헐어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예. 예. 이게는 이제 궤양인데 어머. 어떤 뭐 물리적인 자극이나 뜨거운 거에 대인 게 아니라면 대개는 바이러스성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쓰라리고 통증은 심하지만 저 부분만큼은 가만히 두어도 약 2주 정도 지나면 저절로 낫기는 합니다. 외적인 모세혈관이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잇몸이 자라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고혈압약을 드시거나 그 면역 억제제를 드신다든지 항경련제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런 잇몸이 조금 자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심하지 않으면 큰 문제는 없는데 조금 이제 치아를 많이 덮게 되면 그 속이 이제 깨끗하게 하기가 어려워서 염증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한가운데 저렇게 있으면 약간 좀 대인관계 이럴 때 약간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는데 간단하게 잘라버리면 깔끔하게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왼쪽은 교정을 하고 있는 어떤 청소년인데 교정을 하고 있는 이 와이어 철사 위로 약간 지저분한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는 거죠. 약하게 보이네요. 예, 희미하게 보이는데 그 부분이 몸이 약간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도 보이고 그런 부분이 충치가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충치가 생긴 거는 아닌데 저런 부분을 이제 방치하게 되면 충치가 잘 생기기 때문에 뭐 손주분들 이런 분 그 잘 닦도록 특히 이제 저기 이렇게 뭐가 지나가게 되면 잘 닦기가 힘들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닦도록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위에 보면 이 치아랑 잇몸 닿는 부위에 저렇게 충치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거기 혀를 보면 혀도 아주 이렇게 건조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구강 건조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또 충치가 여러 군데 막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방치하게 되면 3번처럼 좀 상당히 많이 충치가 생겼죠. 아이고. 제일 아래쪽은 이제 이 심는면에 이제 약간 검은 선이 있는 그 정도 충치이지만 그 두 번째 아래에서 두 번째 치아 양쪽으로는 거의 뭐 발치를 해야 될 정도 그리고 브릿지를 하거나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진료비가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 이제 치주 질환을 보실 수 있는데 제일 위쪽은 제일 왼쪽 사진에서 위쪽 치아는 큰 문제가 없는데 아래쪽 치아에 약간 뿌연 것과 뿌연 것 사이로 옆으로 예. 잇몸이 좀 빨갛게 되는 것을 보실 수 빨개졌어요. 있죠. 부어 있는 것 같기도 예, 하고요. 저게 이제 부어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자연 치아에도 이렇게 될 수 있고 두 번째 치아는 이제 브릿지를 한 그런 모습인데 브릿지 앞니 같은 경우에는 도자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도자기가 또 우리 몸이랑 조직 적합성이 약간 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 요 같은 경우는 그게 좀 더 심해서 저렇게 많이 부어 있는 경우가 있는 거죠. 좀 잘 안 닦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그 끝에서 하나 둘 이거는 임플란트입니다. 임플란트인데 끝에 그 두 개 사이에 이렇게 부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 피가 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예, 구강 검진을 하면 조금 전에 연조지액 질환, 충치, 치주 질환 이런 것들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대개는 이제 구강 검진이 좀 빨리 끝나는데 이런 것들을 다 갖고 계시는 분들은 드물거든요. 그래서 쭉 보면서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아보고 치아 보고 이렇게 하면 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생님들은 딱 보면 아신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40세 이상 성인 40세 이상이 되면 국가 구강 검진 항목 중에 치면 세균막 검사라고 있는데 왼쪽 사진을 보시면 멀쩡하죠. 아무 세균이 안 보이는데 실제로 이제 염색약을 쓰면 오른쪽처럼 치아 대부분, 아래 치아의 대부분, 윗니 치아의 일부분, 그리고 잇몸에도 많은 세균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염색이 된 게 다 세균이 있는 곳이에요. 네, 세균에 이제 염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면 내가 훨씬 더 열심히 닦아야겠구나 그러구나. 이런 네.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죠. 경각심을 엄청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겠네요. 예. 그래서 모르는 환자의 사진인데도 당장 내 입도 이런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네, 제 입도 그렇습니다. 아, 네, 네, 네. 아이고, 뭐 우리 입안에 다행이라고 해야지. 세균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네, 네, 네. 없는데 위에 정도, 아래 정도는 이제 조금 너무 많은 거고요. 네. 위에 정도보다 조금만 개선이 되면 충분히 괜찮은 상태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물론 이제 해서 이제 많은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사실 치아가 붙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뼛속이라든지 그다음에 관절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안 보이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이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은 이 관절부터 해서 윗턱뼈, 아래턱뼈 그리고 치아, 잇몸뼈 다 보실 수 있는데 연조직은 당연히 안 보이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 왼쪽 사진에서 양쪽 옆으로 이렇게 기둥 같은 게 저기 보이시는데 그 부분이 이제 이 관절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 관절의 아주 일부를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위로는 상악동의 일부를 보실 수 있고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뼈가 이쪽 뼈가 이렇게 약간 우리 최 반장님도 아마 여기가 이렇게 많이 튀어나오지 않으셨을까. 건강하다는 의미입니다. 예, 그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임플란트를 한 모습도 볼 수 있고 양쪽 아래쪽에 눈에는 안 보이는 사랑니가 저렇게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 제일 끝쪽으로요. 그다음에 이제 사랑니 앞쪽에 동그라미 안에 치주 질환이 있는 치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뿌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에 그 치족을 손실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왼쪽 사진으로 가면 제일 왼쪽에서 오른쪽 부위에 뼈 이식을 하고 임플란트를 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부위에 신경 치료를 하고 충치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아래쪽에 치아 없는 쪽을 보실 수 있는데 치아가 없고 그 앞쪽에 어느 정도 좀 충치가 있는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어서 나중에 이쪽에 임플란트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 부분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왼쪽 사진의 제일 왼쪽을 보시면 잇몸이 너무 많이 상해서 발치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까지 아니, 보실 수 있는 그렇게 거죠. 다 볼 수 있는 파노라마 촬영이면 또 돈 비쌀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근데 사실 뭐 요즘 우리나라가 또 잘 돼 있는 게 예. 물론 이제 비급여를 하게 되면 6, 7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데 급여를 받으시게 되면 만 원 이내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 네, 원 이내로. 만원 이내로. 네. 네. 저 본인 건의합니다. 부담금, 예. 저것도 그러면은 기본 건강검진에 포함해 있...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데 네. 사실 우리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충분히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치아 우식 활성도 검사와 타액 분비 검사가 있는데 치아 우식 활성도 검사는 충치 세균의 활성도를 좀 검사하는 거고요. 타액 분비 검사는 구강 건조증이 심한 경우에 타액 분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해서 좀 맞춤 처방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증상별로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잇몸이 내려갔을 때 잇몸이 이제 연세가 드시면 조금씩은 내려가고 그래서 이제 시간 칫솔도 쓰셔야 되는데 잇몸이 내려간다고 다 치료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어떤 뭐 분노의 칫솔질을 하신다든지 그럴 때는 좀 치료가 필요합니다. 씹을 때마다 통증이 있을 때 통증이 있는 경우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치아 자체의 원인이 있을 수가 있고요. 잇몸이 약해서 치아를 잘 잡아주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이제 좀 검진이 필요하고요. 이가 부서졌을 때 이는 이제 대개는 이제 충치가 있거나 금이 갔을 때 잘 부서지는데 그럴 경우에는 밑에 상아질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빨리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이가 시릴 때도 다른 이런 이유들 때문에 시린 거라서 상당히 좀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는 이제 일단 확인을 하시고 치료를 안 받아도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어서 꼭 치과를 가셔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강연을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연을 마무리하는데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일 심한 게 치주 질환이랑 그다음에 아까 구강 건조증이 있을 때 막 여러 군데 충치가 생기는 그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제 치주 질환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더라도
1년에 2번 정도는 스케일링을 받으시면 스케일링 받으면서 군데군데 또 충치가 네. 없는지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꼭 구강검진 충치 1년에 스케일링 2번씩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정기적으로 방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사연 들어와 있는데 비행기 타면 치통이 더 심해지나요? 오. 예, 그런 이제 경우가 있는데 충치가 있는 경우에 예. 아주 이제 초기 충치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초기 충치는 그러지 않는데 충치가 좀 심해져서 그 속에 이제 그 혈관이 있고 신경이 있는 부위까지 조금 영향을 주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이 치아 내부의 압력이랑 이 외부의 압력이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지금 단계에서보다 외부 압력이 많이 낮아지면 풍선이 이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커지는 것처럼 이 치아 내부의 압력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제 커지니까 압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서울대 치과병원 치주과의 서량조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